안녕하십니까. 녹십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부신 시리즈 7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는 진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상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혈중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콜티졸, 그리고 똑같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인데 DHEA라고 하는 거를 이제 혈중에서 보게 되는데, 왜 콜티졸만 보지 않고 DHEA를 같이 보냐면, 이 콜티졸과 DHEA는 같은 부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DHEA는 아주 나중에 이게 저하가 되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 농도는 오전 8시가 가장 피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오전 8시에 혈액 검사를 해서 호르몬 검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바늘로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계속해서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 대신 이 타액 호르몬 검사라고 해서, 이 타액 호르몬은 침을 가지고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는 건데, 시간대에 따라서 이 호르몬 농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어서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혈액 검사나 이런 게 불편한 경우에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부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또는 기능적인 원인이 있는지 또 진단해야지 또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부신이 이 사람이 기능이 괜찮은지, 부신의 종양은 없는지, 이런 부신의 초음파 검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뇌 컴퓨터, 부신도 컴퓨터 촬영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컴퓨터 촬영을 하고, 콜티코이드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상하부 호르몬 같은 걸 이제 검사해서 이 사람이 1차성인지 아니면 2차성인지 3차성인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신 기능이 떨어졌는데 기질적인 원인이 없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콜티졸이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 정도를 이제 검사하는 자율신경 검사 같은 걸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부신 기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지 각종 알레르기 검사, 그리고 혈중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뮤노글로불린 E 검사를 하고요. 또 다른 데 혹시 염증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장내세균 불균형 검사, 그리고 음식 불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물론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도 부신이 많이 동원이 되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그 음식을 먹어도 내가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그래서 그런 항체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적응을 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부신 기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골격계 균형 같은 것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염증이 음식이라든가 장이나 이런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근골격계에도 생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척추측만이 있다든가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신을 만들어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신을 뺏어가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다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진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신 기능은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신 기능이 진단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